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챗 GPT 101을 쓰신 최동혁 기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블록미디어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 현재 IT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챗 GPT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사실 예. 제가 업무로서 다루는 영역은 조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예. 일상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다양하게 업무에도 활용을 해보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조금 시간을 써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클래스도 한번 만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이책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 네, 매일같이 새벽 3, 4시까지 열심히 쓰긴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에 또 챗 GPT 열풍이라서 요새 베스트셀러에 챗 GPT 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챗GPT 101은 그런 책들보다 조금 실용사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장점이 뭔가 더 다양한 일을 해왔고 어떠한 기술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일상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독자분들이 실질적인 활용법을 알 수 있게 해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부터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구체적인 활용 명령어나 어떤 활용 아이디어까지 다양하게 담아봤고 GPT-101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101이라는 이름이 어떤 대학 수업의 기초 수업을 의미하는데요. 챗GPT의 기초 수업처럼 다양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주로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목차에는? 목차에는 아무래도 이 기술 자체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에 더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디테일한 부분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비즈니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학습시키면 우리가 기존에 얻을 수 없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챗 GPT가 정말 일상생활에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챗 GPT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사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제가 해외 기사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슈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글들을 제가 요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가져오나요? 아니면은 뭐 자료를 찾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굉장히 긴 기사가 있죠. 이 기사가 사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이 보고 이걸 요약 정리하거나 핵심을 뽑아내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도도 정말 심합니다. 저도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정보들이 다 영어 원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취득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아까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도 가끔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챗 GPT로 한국어로 검색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빙을 많이 활용하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빙이라는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활용하면 해당하는 페이지의 정보를 직접 보고 이걸 요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요청하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게 필요한 기사다라고 했을 때만 그 기사를 조금 더 심화 있게 보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GPT라는 서비스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질문에도 7, 80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점은 아니구나. 네네, 100점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는 80점의 답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이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앞으로의 세상에서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7, 80점의 답지를 기반으로 나의 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챗 GPT가 뭐 A 플러스를 받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처음 공대를 들어갔는데 뭐 B 플러스 정도는 받는 정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GPT-4 모델이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그런 특징은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제 GPT-4 모델의 MMLU 퍼포먼스라는 그래프인데요.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대규모 다중 작업 언어 이해라는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봤을 때 이 GPT라는 모델이 이 언어를 통해서 각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답을 주느냐를 수치화한 내용인데요. GPT 3.5 모델의 영어 처리 능력은 예. 약 70% 정도였습니다. 예. GPT-4 모델에서 이 능력은 85.5%로 오, 늘어납니다. 확 올라갔다. GPT-4 모델의 한국어 처리 능력이 현재 약 77%입니다. 기존 GPT 3.5 모델이 영어를 제시해주던 답변보다 한국어로 제시했을 때 GPT-4 모델이 더 좋은 답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어의 제약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미래 전략에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기업 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경영학과를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분석법 중 하나가 수학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네네.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해보고 예. 해당하는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법인데요. GPT에게 한번 이 스왓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P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삼성전자의 스왓 분석 결과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강점으로는 높은 기술력과 브랜드 인식, 약점으로는 고가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기회로서는 5G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AI 기술에 대한 개발 능력이 있다. 위협으로서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이 강해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황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 대략적으로 잘 평가했는데요. 심지어 이 GPT라는 모델이 어.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시 시점의 특징을 봤을 때 이런 분석은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AI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근데 챗 GPT는 알고 있네요. 왜냐면 그 AI 관련 특허 기술이 세계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걸 아는구나. 이런 분석만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지. 왜냐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챗 GPT에게 이를 기반으로 이 기업의 미래 전략까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질문을 네. 던져보았습니다. 이 수학 분석에 기반해서 미래 주력 상품으로 삼성전자는 어떤 제품군을 고민해야 할까라고 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GPT가 제시해주는 이 삼성전자의 미래 주력 상품 한번 같이 보시면 5G 스마트폰, AI 스피커, 스마트 가전 제품,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GPT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제품군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대충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죠. 예. 실제 삼성전자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전략을 가져갔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9월에 GPT가 생각한 이 전략,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행을 했을까요? 다음의 화면에 보시면 이는 2022년 5월에 삼성전자가 뉴스룸을 통해서 발표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아티클입니다. 예. 이 글에서 GPT가 제시한 앞서서 4개의 상품군 들어있을까요? 봅시다. 첫 번째,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신성장 IT 부분에 AI, 차세대 통신, 5G와 같은 기술이 될 수도 예. 있겠죠. 모바일 기기, TV, 가전과 같은 부분에서 IoT 기술에 대해서도 여기가 보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챗 GPT가 2021년 9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전략이 2022년 5월 삼성이 미래 전략이라고 제시한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전략 기획실을 해체해야 되겠는데. 해체를 하긴 어려울 테고 아마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GPT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전략실 분들이 추가적인 살을 붙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좀 더 무섭게 생각하면 이제 기획전략실 부장님이 되는 거예요. 챗 GPT가 문안 인사드리고 챗 GPT한테 결제받고 이제 이 모델님 오늘은 괜찮으십니까? 이 전략 어떻습니까? 그럴 수 그러면 있을 다시 거고. 해와요. 이러면서 이제